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등장인물의 이름, 나이, 직업, 지역 등을 변경하여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연 본질적 감동과 의미는 실화 그대로이니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 사연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저는 73살 박영자라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정말 용기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요. 여보, 당신이 죽고 나니까 이제야 알겠어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 놈들인지요. 그리고 당신이 50년 동안 나한테 숨겨왔던 그 비밀도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내가 50년을 한 남자와 살면서도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몰랐다는 게요. 그리고 내가 낳아서 키운 자식들이 아버지 장례식장에서부터 벌써 재산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게요. 작년 11월이었어요. 우리 영감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혈압이 확 올라가면서 뇌출혈이 온 거예요. 응급실에서 3일을 버티다가 그렇게 떠났어요. 장례식장에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큰애 민수가 상주 노릇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머니, 아버지 장례 끝나면 우리 집안일 좀 정리해야겠어요. 특히 강남 집 문제 말이에요. 아직 아버지 시신도 안 치워졌는데 벌써 집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작은애 민호도 거들면서 형 말이 맞아요. 어머니 혼자 그 큰 집에서 뭐 하시게요? 우리가 적당한 노인 아파트 알아봐 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노인 아파트라니요. 그게 바로 요양원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래도 참고 애들아, 엄마는 아직 멀쩡하다. 내가 50년을 살아온 집에서 계속 살겠다고 했더니 큰며느리 지혜가 옆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머니, 요즘 독거노인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요. 넘어져서 다치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 속마음은 뻔히 보이더라고요. 장례 이틀째 되던 날,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오는데 우리 두 며느리가 구석에서 속닥속닥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님, 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글쎄, 완고하신 분이라 시간을 두고 봐야겠어요.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내가 죽은 영감이랑 50년을 산 집에서 쫓겨날 작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장례 끝나고 일주일 지나니까 민수가 또 왔어요. 이번엔 아예 대놓고 어머니, 아버지가 남긴 유산 정리를 해야겠어요. 집 시세도 확인해 봤는데 20억은 넘을 것 같아요. 세금 문제도 있고요. 이러면서 집 등기부등본까지 뽑아왔더라고요. 제가 화가 나서야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아버지 죽은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재산 계산이냐고 했더니 민수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상속세도 내야 하고 어머니도 나이 드시면 결국 우리가 모셔야 하는데 미리 준비를 해야죠.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때 작은애 민호도 거기서 한마디 보태더라고요. 형 말이 맞아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기도 하고 차라리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모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번갈아 가면서 모신다는 게 뭔 소리인지요. 한 달씩 돌려가면서 키우겠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제가 그날 밤에 정말 잠을 못 잤어요. 내가 낳아서 키운 자식들이 이럴 수가 있나요? 아버지 제사도 아직 안 지냈는데 벌써 재산 분할 이야기를 하다니요.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했어요. 며칠 후에 큰며느리 지혜가 또 왔어요. 이번엔 대놓고 어머니, 저희가 좋은 실버타운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대요. 한번 보러 가실래요? 이러더라고요. 실버타운이라고 좋게 포장했지만 결국 요양원이죠. 제가 난 내 집에서 살겠다고 했더니 지혜가 슬쩍 웃으면서 어머니,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아프시거나 하면 연락드릴 수 있게 비상연락망 좀 만들어 놓을까요? 이러면서 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을 깔아놨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내가 어디 가는지 감시하려고 했던 거예요. 마트에 가도 병원에 가도 친구들 만나러 가도 다 추적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놓고는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작은 며느리 미경이까지 가세해서 어머니 요즘 독거노인 대상 사기가 많대요. 혹시 모르니까 통장이나 카드 같은 거 저희가 좀 보관해 드릴까요?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아직 치매 걸린 것도 아니고 왜 통장을 너희가 가져가냐고 했더니 미경이가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급하게 병원비 같은 게 필요하면 저희가 바로 처리할 수 있게요. 이런 식으로 둘러대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는데 옆집 김씨 할머니가 저를 붙잡고 하는 말이 영자야. 너희 큰아들이 어제 부동산에 왔더라고 하더라. 그래서 왜라고 했더니 너희 집 시세 알아보러 왔다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아,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뒤에서 부동산까지 알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에요. 집에 와서 민수한테 전화를 걸어서 야, 너 부동산에 갔다며? 뭐 하러 갔냐고 했더니 민수가 당황해서 아, 그게요. 어머니, 미리 알아봐야 나중에 팔 때 손해 안 보조라고 하더라고요. 팔 때라니요. 내가 살아있는데 벌써 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무서워졌어요. 이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할 작정인지요.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몰래 와가지고 나를 어디로 끌고 갈까 봐서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가 나갔다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요. 한참을 문 앞에서 헤매고 있는데 민수가 나타나더라고요.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이러길래 문이 안 열린다고 했더니 아, 보안 때문에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요즘 워낙 위험해서요.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새 비밀번호를 알려주긴 했는데 그게 바로 제가 언제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지 확인하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마트 도어락이라고 해서 핸드폰으로 언제 문이 열리고 닫혔는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정말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내가 언제 어디 가는지 다 감시당하고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까지 체크당하고요. 이게 내가 50년을 살아온 집에서 당할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제가 친구 만나러 갔다가 늦게 들어왔는데 민수하고 민우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이러면서 추궁을 하더라고요. 제가 친구 만나고 왔다고 했더니 어떤 친구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캐묻더라고요.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때 민우가 한 말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어머니, 요즘 어르신들이 사기당하는 일이 많아서 저희가 걱정되거든요. 혹시 누가 접근해서 이상한 말 안 했어요?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내가 바보라도 된 것처럼 말이에요. 정말 화가 났어요. 너희들 뭐 하는 거냐? 내가 73살이지 13살이냐? 친구도 못 만나게 하고 외출도 체크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소리쳤더니 민수가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걱정해서 하는 일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이러더라고요. 걱정해서 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걱정이 아니라 감시하는 거잖아요. 제가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올 거면 나도 각오하고 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며칠 후에 제가 혈압약 먹으려고 보니까 약이 없더라고요. 분명히 병원에서 한 달치를 받아왔는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 없어진 거예요. 혹시나 해서 다른 약들도 확인해 봤더니 다 없어져 있더라고요. 당뇨약, 관절약이요.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민수한테 전화했더니 어머니, 약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어요. 시간 맞춰서 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약까지 뺏어 가다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내 약을 왜 너희가 가져갔냐고 했더니 어머니, 약 잘못 드시면 위험해요. 저희가 시간 맞춰서 챙겨드릴게요.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로 하루에 3번씩 와서 약을 주고 가더라고요. 마치 제가 정신병자나 치매 환자라도 된 것처럼 말이에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거든요. 그래서 민수한테 전화를 했더니 병원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르신, 혼자 사시기엔 위험하신 것 같은데요. 가족분들이 모시고 사시는 게 좋겠어요.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때 민수가 옆에서 그래서 저희가 걱정이 많았어요. 이제 어머니도 인정하시겠죠? 이러면서 씩 웃더라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 자식들이 미리 의사한테 뭔가 말을 해놨구나요. 내가 위험한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 보니까 이 자식들이 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약도 뺐고 외출도 체크하고 의사한테도 미리 말해놓고요. 나를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며칠 후에 민호가 와서 하는 말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좋은 곳 알아봤어요. 거기 가시면 24시간 간병도 해주고 의사도 상주하고 있고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난 안 간다고 했더니 어머니, 이번에 넘어지신 것도 그렇고요. 혼자 계시면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저희가 매일 올 수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 자식들이 결국 나를 요양원에 보낼 작정이구나요. 50년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우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우리 영감 옷을 정리하다가 양복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한 거예요. 이상하더라고요. 집에 이런 열쇠가 맞는 자물쇠가 없거든요. 혹시나 해서 집 안을 샅샅이 뒤져봤는데 안방 붙박이장 맨 밑칸에 작은 서랍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옷만 넣어두던 곳이라 자세히 본 적이 없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비밀 서랍이 있더라고요. 그 열쇠로 열어봤더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통장이 5개나 나왔어요. 제가 모르는 통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잔고를 보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첫 번째 통장에 3억, 두 번째 통장에 4억, 세 번째 통장에 2억이요. 이렇게 해서 총 15억이 들어있더라고요. 5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돈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서랍 안에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영감이 제 이름으로 써놓은 편지였어요. 영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50년 동안 이 돈을 숨겨왔던 게요.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편지를 다 읽어보니까 우리 영감이 젊을 때부터 조금씩 모아온 돈이더라고요. 사업하면서 번 돈도 있고 부동산 투자로 번 돈도 있고요. 그런데 왜 숨겼는지 아세요?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애들한테 미리 알려주면 걔들이 게을러질까봐 숨겼다. 그리고 혹시 내가 먼저 죽으면 애들이 너를 함부로 대할까봐 이 돈을 남겨뒀다. 이 돈은 내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써라.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아, 그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우리 영감이 그런 마음으로 이 돈을 모았구나요. 나를 걱정해서 말이에요.
50년을 함께 살면서도 몰랐던 그 마음을요. 그런데 편지 마지막에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자야, 미안한데 애들 교육은 내가 알아서 해야겠다. 걔들이 어떤 놈들인지 나도 알고 있다. 특히 민수는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았고 민호는 계산적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자식이니까요. 내가 잘 교육시켜라.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 영감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식들이 어떤 놈들인지요. 그래서 이 돈을 숨겨놨던 거예요. 그날 밤에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자식들한테 알려줄까요? 아니면 계속 숨기고 있을까요? 그런데 며칠 후에 민수가 또 왔어요. 이번엔 아예 요양원 계약서를 들고 왔더라고요. 어머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여기 사인하세요. 이러면서 강요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야, 너 뭐 하는 거냐? 내가 언제 요양원 간다고 했냐? 이렇게 소리쳤더니 민수가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어머니, 나이에 혼자 사는 건 무리예요.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때 작은 애 민호도 와서 어머니, 우리도 각자 가정이 있어서 매일 와서 돌볼 수는 없어요. 차라리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곳에 계시는 게 나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돌봐준다는 소리를 하네요. 그동안 언제 돌봐줬다고요. 감시하고 통제한 게 돌봄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때 큰며느리 지혜가 또 한마디 보태더라고요. 어머니, 집도 비워두면 관리가 안 되니까 저희가 이사와서 살게요. 그러면 집도 관리되고 어머니도 안심하시고요.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 그제서야 이 자식들의 진짜 속셈을 알겠더라고요.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은 자기들이 차지하려는 거였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절대 안 간다고 했더니 민수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저희가 어머니 걱정해서 하는 일인데 이런 소리를 질러대더라고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이 자식이 나한테 소리를 지르다니요. 그동안은 그래도 겉으로는 효자 노릇을 했는데 이제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밤에 정말 무서워서 잠을 못 잤어요. 이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할 작정인지요. 혹시 강제로 끌고 갈까 봐서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에 있던 제 도장이 없어진 거예요. 분명히 서랍에 넣어뒀는데 사라진 거예요. 혹시나 해서 민수한테 전화했더니 어머니, 도장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어요. 요즘 도장 도난 사고가 많다고 하던데요.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도장까지 뺏어간 거예요. 그때 정말 겁이 났어요. 도장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통장에서 돈도 빼고 집도 팔고요. 이 자식들이 뭘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당장 도장 가져와라고 했더니 어머니, 필요하실 때 저희가 가져다 드릴게요.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제 완전히 무력해진 거예요. 도장도 없고 약도 없고 외출도 감시당하고요.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삶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반가운 전화가 왔어요. 우리 막내딸 수정이에서 온 전화였어요. 수정이는 15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거든요. 남편이 의사라서 거기서 잘 살고 있어요. 엄마, 아빠 기일이 다가오는데 들어갈게요. 오빠들하고 엄마 안부도 묻고 싶고요. 이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수정이라도 와준다니요. 그런데 문제는 민수하고 민호가 수정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동안 나를 압박하던 것도 잠시 중단하고 갑자기 효자 노릇을 하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와서 어머니, 수정이 온다니까 집 정리 좀 해야겠어요. 청소도 하고요.
이러면서 갑자기 친절하게 굴더라고요. 그리고 뺏어갔던 도장도 슬쩍 가져다 놓고 약도 다시 제자리에 놔두고요. 수정이가 도착한 날 공항에 마중을 나갔는데 15년 만에 보는 딸이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그런데 수정이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많이 야위셨네요. 아빠 돌아가시고 많이 힘드셨죠? 이러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집에 와서 수정이하고 둘이 있을 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빠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요양원 보내려고 하고 재산 정리하겠다고 하고요.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수정이가 정말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오빠들이 그런 짓을 했다고요? 이러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위치 추적 앱까지 보여줬어요. 그제서야 수정이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에 민수하고 민호가 수정이 환영한다면서 집에 왔어요. 그런데 수정이가 갑자기 오빠들 엄마한테서 들었는데 요양원 보내려고 하신다면서요?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더라고요. 민수가 당황해서 그게요. 수정아, 어머니 혼자 계시기엔 위험해서요.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려고 하는데 수정이가 위험하다는 게 뭐예요? 엄마 멀쩡하신데 왜 요양원을 보내려고 해요?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그때 민호가 끼어들어서 수정아, 너는 15년 동안 미국에 있어서 모르겠지만 여기서 어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모신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요. 그동안 언제 모셨다고요. 수정이가 정말 화가 났나 봐요. 오빠들, 그럼 엄마 모시는 게 그렇게 힘드시면 제가 모실게요. 저희 미국으로 모셔갈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민수하고 민호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수정아,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를 미국으로 데려간다고? 민수가 당황해서 이러더라고요. 그러자 수정이가 왜요? 오빠들은 요양원 보내려고 하면서 저는 왜 안 돼요? 이렇게 받아치더라고요. 그때 민호가 수정아,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어머니가 미국 가서 어떻게 살아?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자 수정이가 오빠는 요양원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어 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수정이가 저한테 와서 엄마, 정말 미국으로 가실래요? 저희가 모실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집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50년을 살아온 집이고 우리 영감과의 추억이 다 담긴 곳인데요. 제가 수정아, 고맙지만 엄마는 여기서 살고 싶다. 아빠와 함께 살았던 집이니까요. 이렇게 말했더니 수정이가 이해한다면서 그럼 제가 여기 있으면서 오빠들하고 제대로 얘기해 볼게요. 이러더라고요. 다음 날 수정이가 민수하고 민호를 불러서 제대로 된 가족회의를 했어요. 제가 옆에서 듣고 있는데 수정이가 정말 시원하게 말하더라고요. 오빠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엄마를 위한 게 아니라 오빠들을 위한 거예요. 엄마 재산이 탐나서 그러는 거잖아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더라고요. 민수가 발끈해서 수정아,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어머니 재산을 탐냈다고 그래? 이러더라고요. 그러자 수정이가 그럼 부동산의 시세 알아보러 간 건 뭐예요? 도장 빼앗아 간 거는요?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그때 민호도 화를 내면서 너는 15년 동안 여기 없었으면서 와서 뭘 안다고 그래?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자 수정이가 제가 없었던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빠들이 엄마를 이렇게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렇게 맞받아치더라고요. 그때 수정이가 정말 놀라운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오빠들, 혹시 아빠가 다른 재산을 남겨놓지 않았을까요? 아빠가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는데 집 하나만 남기고 가셨을 리가 없는데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민수하고 민호가 깜짝 놀라면서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다른 재산이 어디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수정이가 모르죠. 한번 찾아보시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수정이가 뭔가 눈치를 챈 건가요? 아니면 정말 우연히 그런 말을 한 건가요? 어쨌든 민수하고 민호는 뭔가 찜찜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며칠 후에 수정이가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빠가 다른 재산을 남겨놓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수정이한테는 말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혹시라도 오빠들한테 말할까봐 걱정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수정이가 엄마, 저 믿으세요. 제가 오빠들 편을 들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모든 걸 다 말해줬어요. 비밀 서랍 이야기, 15억 이야기, 우리 영감이 남긴 편지 이야기까지요. 수정이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그럼 오빠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런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수정이가 엄마,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빠들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요. 그때 수정이가 정말 기가 막힌 제안을 했어요. 엄마, 제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오빠들한테 한번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줄까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교육? 이렇게 물어봤더니 수정이가 오빠들이 정말로 엄마를 걱정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건지 확실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수정이의 계획은 이런 거였어요.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오빠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적당한 타이밍에 진실을 밝혀서 오빠들을 혼내주자는 거였어요. 저는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그래도 내가 낳아 키운 자식들인데요. 하지만 그동안 당한 일들을 생각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한번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정이하고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수정이가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 오빠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 되면 수정이가 다시 한국에 와서 진실을 밝히기로 했어요. 수정이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빠들한테 경고를 했어요. 오빠들, 제가 미국에 있어도 엄마한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민수하고 민호가 당연하지. 우리가 어머니한테 뭘 어떻게 한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대답하더라고요. 하지만 표정을 보니까 뭔가 찜찜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정이가 떠나고 며칠 후에 예상했던 대로 민수하고 민호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 노골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민수가 와서 어머니, 수정이도 갔으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요양원 문제 미룰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수정이가 있을 때는 그렇게 조용하더니요. 제가 난 안 간다고 했잖아 이렇게 말했더니 민수가 어머니, 이번에 수정이가 와서 보니까 어머니가 많이 약해지셨더라고요. 혼자 계시면 정말 위험해요.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민호까지 와서 어머니, 저희가 알아본 곳이 정말 좋아요. 한 번만 보러 가시죠. 이러면서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끈질기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외출하고 들어왔는데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민수가 어머니, 이분들이 요양원에서 오신 상담사님들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상담사라는 사람들이 저를 보더니 어르신, 저희가 요양원 생활에 대해서 설명드리러 왔어요.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누가 부른 적 없다고 했더니 민수가 어머니,
저희가 미리 연락드렸어요. 이러더라고요. 정말 화가 났어요. 제 동의도 없이 요양원 사람들을 부르다니요. 제가 당장 돌아가라고 했더니 상담사들이 당황해서 어르신, 일단 설명만 들어보세요.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폭발했어요.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내가 언제 요양원 간다고 했냐? 당장 이 사람들 돌려보내라. 이렇게 소리쳤더니 민수가 당황해서 상담사들을 돌려보내더라고요. 그 후에 민수가 어머니,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저희가 어머니 걱정해서요.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걱정해서라는 소리를 또 하네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수정이한테 전화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수정이가 정말 화를 내면서 엄마, 이제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제가 바로 들어갈게요. 이러더라고요. 며칠 후에 수정이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민수하고 민호가 깜짝 놀라면서 수정아, 왜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수정이가 엄마한테서 연락받고 급하게 왔어요. 오빠들이 또 요양원 얘기를 한다면서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민수가 변명하려고 하는데 수정이가 오빠들, 이제 그만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러더니 갑자기 폭탄 선언을 했어요. 오빠들, 아빠가 다른 재산을 남겨놓으셨어요. 그것도 꽤 많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민수하고 민호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민수가 당황해서 이러더라고요. 그러자 수정이가 엄마가 아빠 유품 정리하다가 발견하셨어요. 비밀 통장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민호가 얼마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애들 표정이 확 바뀌는 게요. 돈 얘기만 나오면 눈빛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수정이가 한 15억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민수하고 민호가 정말 놀라더라고요. 15억? 정말? 이러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때 수정이가 진짜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오빠들, 아빠가 편지를 남겨놓으셨는데요. 그 돈은 엄마 것이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쓰라고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민수하고 민호 표정이 정말 볼만했어요. 기대에 찬 표정에서 갑자기 실망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후에 다시 계산적인 표정이 되더라고요. 민수가 그렇다고 해도 어머니 혼자서 그 많은 돈을 관리하시기는 힘드실 테니까요.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도와준다는 게 결국 자기들이 관리하겠다는 소리잖아요. 민호도 맞아요. 어머니, 나이에 15억을 혼자 관리하시는 건 위험해요. 저희가 전문적으로 관리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전문적으로 관리해 준다면서 결국 자기들이 쓰겠다는 거예요. 그때 수정이가 정말 멋진 말을 했어요. 오빠들, 그런데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셨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시더니 돈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모시겠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민수가 당황해서 그게요. 수정아, 그런 게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변명하려고 하는데 수정이가 아니에요. 분명히 오빠들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나서서 말했어요. 애들아, 이제 엄마도 다 안다. 너희들이 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는지요. 집이 탐나서 그런 거였지? 이렇게 말하니까 민수하고 민호가 할 말이 없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너희들 아버지 장례식 때부터 재산 계산하고 있었잖아. 내가 다 봤다. 도장도 빼앗고, 약도 빼앗고, 외출도 감시하고요. 이게 자식 할 짓이냐? 이렇게 따지니까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때 민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민수도 따라서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성급했어요.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사과가 진심인지 믿을 수 없었어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닌지요. 그래서 수정이가 미리 준비한 마지막 카드를 사용했어요. 수정이가 오빠들, 그런데 엄마가 결정하신 게 있어요. 그 15억으로 자선 사업을 하시겠대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장학금도 주고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민수하고 민우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뭐? 자선 사업? 이러면서 정말 당황하더라고요. 그때 이 자식들의 진짜 속마음이 다 드러났어요. 민수가 어머니, 그건 너무 성급하신 결정 아닌가요? 자선 사업도 좋지만요. 가족들도 생각하셔야죠.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가족을 생각하라는 게 결국 자기들 목도 달라는 소리잖아요. 민호도 맞아요. 어머니, 저희 자식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요. 조금은 저희도 생각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말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야, 너희들 정말 뻔뻔하다. 아까까지만 해도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더니 돈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효자 노릇이냐? 그리고 지금 와서 자식들 교육비 그동안 너희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민수하고 민호가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으니까요. 그동안 한 짓을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때 수정이가 마지막 한 방을 날렸어요. 오빠들, 사실 저희 부부가 의논해봤는데요. 엄마를 저희가 모시려고 해요. 미국으로 오시면 의료비도 걱정 없고 저희가 잘 모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하고 민호가 정말 당황했어요. 엄마를 수정이가 데려가면 자기들은 15억은커녕 집도 못 가지는 거니까요. 민수가 급하게 수정아, 그건 안 돼. 어머니를 우리가 모셔야지 왜 내가?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자 수정이가 왜 안 돼요? 오빠들은 요양원 보내려고 하시면서 저는 왜 안 돼요? 이렇게 받아치더라고요. 민호도 수정아,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어머니가 미국에 가서 어떻게 적응해?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자 수정이가 오빠들이 생각하는 요양원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어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끼어들어서 말했어요. 애들아, 이제 그만하자. 엄마가 결정할게. 이러니까 모두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민수야, 민호야요. 너희들이 그동안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정말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낳아 키운 자식들이니까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민수하고 민호가 안도의 표정을 짓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이어서 말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다. 앞으로는 엄마 인생에 간섭하지 마라. 요양원 얘기도 다시는 하지 말고 도장이나 통장 같은 것도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외출 감시하는 것도 당장 그만해라. 엄마는 아직 정정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하고 민호가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하지만 진심인지는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15억은 정말로 자선 사업에 쓸 거다. 아빠가 평생 모은 돈이니까 좋은 일에 써야겠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장학금도 주고요.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민수하고 민호 얼굴이 또 새파래지더라고요. 민수가 어머니, 그래도 조금은요. 이런 소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딱 잘라서 안 된다. 이미 결정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민호가 어머니, 그럼 집은요?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요.
이런 말을 하다가 수정이가 노려보니까 말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집은 수정이 줄 거다. 얘가 아빠 기일 때마다 와서 제사도 지내고 관리도 할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민수하고 민호가 정말 충격받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수정이한테요? 왜요? 민수가 이러더라고요. 그러자 제가 왜긴 왜야? 수정이가 그동안 제일 효도했으니까. 너희들은 엄마를 요양원 보내려고 했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집을 바라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민호가 정말 절망적인 표정으로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기회는 이미 줬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냐? 엄마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 민수하고 민호가 정말 풀이 죽어서 돌아갔어요. 그동안 재산을 노리고 있었는데 하나도 못 가지게 되니까 정말 절망스러웠을 거예요. 수정이가 떠나기 전에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마음 편하시죠? 오빠들이 함부로 못할 거예요. 이러면서 안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그 일이 있고 나서 민수하고 민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가 뭘 해도 간섭하지 않더라고요. 외출해도 뭐라고 안 하고 친구 만나는 것도 그냥 두고요. 그리고 가끔 안부 전화는 하지만 예전처럼 감시하는 느낌은 아니고 정말로 걱정해서 전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15억 꿈이 깨지고 나니까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민수가 와서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너무 성급했어요. 이러면서 진심으로 사과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머니 뜻대로 사세요. 저희가 간섭 안 할게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민호도 며칠 후에 와서 비슷한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마음도 생각 안 하고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이제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사세요. 이러면서 정말 반성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정말로 마음을 바꾼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지요. 하지만 몇 달 지켜보니까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15억으로 자선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을 때도 민수하고 민호가 어머니가 하고 싶으신 일 하세요. 좋은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요. 지금은 정말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고 통제하지도 않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친구들도 자유롭게 만나고 여행도 가고요. 그리고 15억으로 정말 자선 사업을 시작했어요. 어려운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독거노인들 도시락 배달 사업도 하고요. 정말 보람 있어요. 우리 영감이 평생 모은 돈이 좋은 일에 쓰이고 있으니까 영감도 기뻐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정이가 1년에 2번씩 한국에 와서 저를 돌봐줘요. 아빠 기일 때랑 추석 때요. 정말 고마운 딸이에요. 오빠들이 못해준 효도를 다 해주고 있어요. 민수하고 민호도 이제는 진짜 효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안부 전화하고 가끔 반찬도 해다 주고요. 예전처럼 재산을 노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엄마를 걱정해서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이 모든 게 우리 영감 덕분이에요. 영감이 미리 15억을 숨겨놨기 때문에 자식들 교육도 시킬 수 있었고 제가 당당하게 살 수도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마운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50년 결혼 생활 동안 영감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알게 됐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영자야, 너는 내 인생의 전부였다. 50년 동안 고생만 시켜서 미안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힘든 시간들도 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식들이 어떤 놈들인지 제대로 알게 됐고,
진짜 효도가 뭔지도 깨닫게 해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수정이와도 더 가까워졌어요. 15년 동안 멀리 있어서 소원했는데 이번 일로 더 끈끈해졌어요. 정말 든든한 딸이에요. 요즘은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건강하게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좋은 일도 할 수 있고요. 73살에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가끔 우리 영감 사진을 보면서 얘기해요. 여보, 당신이 남겨준 그 돈 덕분에 자식들 교육도 제대로 시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면 영감이 웃고 있는 것 같아요. 민수하고 민호도 이제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민수가 전화해서 어머니, 저 정말 바보였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하는 건데 재산만 생각했네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민호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어머니 마음인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물론 완전히 믿지는 않아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평화롭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당당해졌으니까 함부로 못하겠죠. 여러분,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런 배려를 해뒀다는 것도, 내가 낳아 키운 자식들이 그렇게 무서운 놈들이었다는 것도요. 하지만 결국은 해피엔딩이 됐어요. 악한 자식들은 교육을 받았고, 착한 딸은 상을 받았고, 저는 자유롭게 살게 됐고요. 정말 권선징악이 이런 거구나 싶어요. 그리고 우리 영감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계속 생각나요. 애들 교육은 내가 알아서 해야겠다. 정말 제대로 교육시켰죠? 이제는 진짜 효자들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어요. 당당하게 맞서세요. 우리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자식들이 함부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진짜 효도가 뭔지 자식들한테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돈 때문에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나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교훈이 됐어요. 자식들도 정신을 차렸고 저도 더 당당해졌고요.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영감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영자야, 잘했다, 이렇게 말해줄 것 같아요. 5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들려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주변에 이런 감동 사연이 있으면 제보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이나 나이, 성별 같은 것도 적어주시면 앞으로 영상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